자, 우리 교재 18쪽 소설의 내용에 대해 학습하러 갑시다. 소설의 내용은 우리 앞 시간에 살짝 한 대로 어떤 배경 속에서 인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이것과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메모 1, 인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물은 성격, 캐릭터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마음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그것을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런 인물에 관해서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건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그 내면에 있는 생각, 심리, 태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인물의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소설 지문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즉, 그 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를 따져내며 읽어야 되겠죠. 앞에서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하나의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그 다음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하는 이런 순차적인 흐름을 잘 따져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인물과 관련해서도 얘는 앞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 이 인물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이란 행동들의 집합입니다. 인물 행동들의 집합을 사건이라 하고요.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선후관계와 인과관계입니다. 즉 위에서도 그랬듯이 앞뒤 이 사건이 선행되고 이 사건은 그 사건 뒤에 일어난다라는 선후관계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건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잘 따지면서 읽어야 됩니다. 늘 인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시고요. 왼쪽 날개를 보면요. 서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놨는데 여기도 핵심은 그거예요.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이 선후관계는 스토리라는 개념과 연결되고 인과관계는 플롯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거를 밑에 요 그림을 통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리면요. 사건 일이 일어나고요. 사건 일이 일어나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사건 2가 일어납니다. 사건 2는 사건 1의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 2는 다시 다음 사건의 원인이 돼서 사건 3을 일으킵니다. 자, 그럼 사건 2는 결과였지만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요런 흐름이죠. 요런 흐름을 잘 따지면서 읽어야 된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냐? 왜?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편할 겁니다. 왜 이러지? 앞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 어떻게 될까? 지금 사건이 이러니 다음 사건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정리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행동들의 집합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모 3,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제시할 때는 주변의 소재들 또한 함께 제시되니까 함께 묶어 설명드릴게요. 배경이라는 것은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또 있고요. 밑에 있는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상징적 배경도 있다. 이런 배경 관련해서 우리가 작품을 읽는 중 파악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먼저 첫 번째 분위기를 만든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넌지시 알려주죠. 암시합니다. 다음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데 기여하기도 하고요. 생동감 있는 사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 또는 소재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하죠. 만약에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면은 주제를 전달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경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가지 정도 정리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배경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소재라고 하는 게 이런 하나의 이제 입체적 공간의 이야기라면은 이 배경 자체가 갖는 게 있고요. 네,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이게 이제 상징적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주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무드죠. 분위기. 어, 분위기. 그래서 이 분위기를 통해 다음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자체가 요 안에 인물들이 보글보글 이렇게 안에서 이제 행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데 어떤 뭐 활력을 넣는다 할까요? 분위기를 만든다 할까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들 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청혼 장면? 청혼 장면을 이제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주변에 뒤에 막 좀 뭐랄까요? 좀 어울리지 않는 뭐 청혼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지저분한 배경이라고 하면 좀 로맨틱한 분위기는 살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전달할 때 생동감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소설의 내용과 관련해서 배경, 그리고 사건,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춘풍전 들어가기 전에 해설지에 있는 작품에 대한 설명 미리 살펴볼게요. 해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생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인물인 춘풍, 부정적인 인물이겠다. 앞에서 이랬으니까, 그제? 주인공으로 하여 조선 후기 시대 내 내모 표시하자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한 풍자 소설이다. 이건 주제니까 물결 밑줄. 춘풍은 무능하고 방탕한 인물로 역시 부정적인 인물,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집안이 몰락할 위기에 처한다. 그랬어요. 겨우 이제 살만했는데 돈을 다 잃었습니다. 이때 남장을 하고 나타난 아내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한다라고 했으니 아내 동그라미 인물이네요. 춘풍이 제목인데 부정적인 인물로 나와요. 아내가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고 시대는 조선 후기입니다. 네. 남편 때문에 몰락한 가정이 이 부분이에요.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재건되는 이야기이다라고 했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돼요. 조선 후기에 말이지 가부장적이고 무능한 남자입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아내는 현명해요. 지혜롭고요. 그런 현명한 아내가 재치를 발휘해서 그 기지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풍이 그간 번 돈을 가지고 다 이제 평양으로 갔을 때 아내는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때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겠죠. 갈등하면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원인이 뭔가,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으로 심화되는가,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따지는 건데,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춘풍의 무능입니다. 무능한 인물이죠. 손을 다 잃잖아요. 어부장적이고요. 꼬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춘풍이 평양에 가서 누구 때문에 추월이라는 기생이 돈을 다 뺏어가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화됩니다. 그죠?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하냐면은 아내죠. 아내의 기지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부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게 이 작품 전체의 이제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게 갈등 양상을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머릿속에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제가 뭐냐, 여기 부분인데요. 그 부분.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의 횡포와 배금주의를, 물질 만능주의죠. 이것을 풍자하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당시에 조선 후기에 생기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런 남성들을 비판하고요. 여성의 지위죠. 여성의 지위, 격상 점점 커지고 있었음을 그 당시에 그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줄거리 통해서 줄거리 통해서 이 작품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좀 나눠놨는데요. 옛날에 그래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풍족해졌습니다. 근데 춘풍은 장사 좀 해보겠다고 평양으로 장사하러 가요. 돈 벌려고 갔죠. 근데 기생한테 빠져서 돈을 몽땅 빼앗깁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긍정적인 인물이랬고요. 남장을 하고 하급 관리로 남자인 척하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돈을 돌려받았죠. 돈을 돌려받은 춘풍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 춘풍은 집에 와서 마치 자기가 장사해서 돈을 벌은 양 허세를 부리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다시 남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이죠. 춘풍을 좀 뭐랍니까? 괴롭히죠. 괴롭힌다기보다는 정신 차려라 라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열어줍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아내가 자신이 남장을 한 와이프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춘풍은 그것을 이제 우리 지문에는 안 나오는데 둘이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전체적인 라인은 아까 위에서 정리한 것과 같아요. 무능하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잘못, 현명한 아내의 기지로 극복한다. 이 둘의 이제 갈등도 아내의 기지로서 해소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해제를 알려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 인용된 지문에서만 가지고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을 통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뒷부분 요렇게가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 앞부분에서 이제 실제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이걸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쯤풍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게 남을 겁니다.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가 극복을 한다. 이 틀을 가지고 작품을 보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빨리 작품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문학 작품에 보기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뭐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보기가 있다라는 건데 보기를 읽을 때도 내용을 그냥 문장의 나열이라는 식으로 읽지 마시고요. 소설의 이제 요소들이죠. 배경, 인물, 심리태도, 행동 등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내용을 분류하면서 읽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지문 읽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 보기에서 이야기한 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문을 읽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지문에도 보기가 박스가 있습니다. 요 3번 문제인데 이걸 미리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쯤 풍전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아까 정리를 했지만은 시기 네모 이렇게 합시다. 당시의 배금주의 풍조인데 배가 절하다. 그러니까 돈에 절하는 거니까 물질 만능주의죠. 이런 풍조와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질서의 이면을 폭로하고 있다. 이걸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 이춘풍이죠. 부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무능하고 방탕한 남성으로 인해 몰락한 한 가정을 진취적이면서도 현명한 아내가 구해낸다는 내용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부각한다. 이게 주제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내가 결국에는 남장, 그러니까 비장으로 이제 이렇게 변복을 한다라고 했는데 남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지배적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능력 있는 아내, 무능한 남편, 아내가 극복을 하는데 어떤 이런 한계도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지문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19쪽 이제 지문 살펴보러 갈게요. 앞부분 줄거리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되려 그 뒤에 있는 본문보다 사실 더 느리고 꼼꼼히 꾹꾹 눌러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전 소설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좀 어렵게 내려고 하면 뭐를 제일 많이 건드리냐면요. 인물이에요, 인물.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다면은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물을 이제 나오는 부분을 딱 가져다 놓으면 수험생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또는 등장인물은 실제로는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 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실제로 이제 이 한 사람인데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뭐랄까요 관직명을 부르기도 하고 호를 부르기도 하고 뭐 가족 간의 이제 뭐 친인척 관계 뭐 삼촌이나 뭐 이런 얘기를 부르기도 하고 그게 여러 개가 나와요. 내용을 잘 파악하는 학생은 이게 이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A라는 인물을 얘기하는구나 알 건데 그거 잘 파악을 못하면 다 따로 다른 인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틀립니다. 그래서 인물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여기 처음부터 비장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비장이 누구냐면은 우리 줄거리에서도 봤지만은 비장 차림을 한 아내입니다. 이 정보가 이제 줄거리에 나온다는 거죠. 줄거리에.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 주시라. 네. 이 본문은 이제 이춘풍이 집안 돈을 가지고 평양에 장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돈을 다 뺏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아내의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해결을 얼추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갈게요. 아내가 이자로 5천냥을 주게 하길 이제 바랍니다 하고 이제 사또에게 얘기해요. 사또는 허락을 하죠. 그리고 그 김풍의 아내는 서울로 다시 옵니다. 여기는 지금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에서 이런 일을 하고 해결을 한 뒤에 다시 서울로 와서 준풍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풍은 이제 그런 사실도 모르고 경성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준풍에게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 부분 장사에 사망이 많아 평안히 오시옵니까? 했습니다. 좋은 운이 많아서 편하게 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알죠. 근데 거짓말한 거야. 모른 척, 진지. 그랬더니 이제 준풍이 얘기하길, 그 사이 잘 있었는가 하고 돈을 쫙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는데요. 이 부분 제가 발표 치는 이유가 그 뒤에까지 볼게요. 이 부분. 그러면서 춘풍이 온 교태, 교만한 태도를 다 할 적에 기구하고 볼만하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죠. 누가? 서술자가.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편집자적 논평. 그 장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술상의 특징이 나오면 별표로 저는 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보고 이제 반찬 투정을 합니다. 니은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으며 꽁곡입니다.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라고 이야기를 호세를 부리죠. 돈 다 했고 겨우겨우 이제 비장으로 변장한 남장에서 도움을 준 아내의 도움으로 이렇게 돈 가지고 와놓고 아닌 척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또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쇼킹합니다. 소가 추월의 집이거든요. 기생집에 가서 우리 같이 가서 그 집 음식이나 한번 먹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뭡니까 아내가 보면 어떻겠어요? 기가 차겠죠. 그래서 이제 준풍의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비장의복을 다시 입고 돌아와요. 그리고 준풍을 난감하게 하죠. 난감하게 야 거기 가서 빨리 죽이나 쏘줘 라고 하면서 했더니 근데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차에 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오네요. 춘풍이 민망해 합니다. 민망해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우습다라고 비꼬죠. 이 부분이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웃음을 통해서 남자를 비판하는 이제 뉘앙스가 나옵니다.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하는 게 들통이 날까봐, 아내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춘풍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약간의 웃음, 그 다음에 냉소적인 웃음이죠. 남성에 대한 비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내가 이야기해요. 이 멍청아 하면서 준풍의 등을 밀치면서 나 못 알아봤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준풍은 끝까지 이러네요. 닌지 알았다. 닌지 알았다. 근데 어쩌나 보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민망하죠. 민망해서 거짓말을 하는 준풍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부부들이 오낭금침, 여기 여러분들 옛말 익히기 봤다라면은 금자 아시겠죠? 비단입니다. 짐은 이불, 그러니까 원앙을 수놓은 비단 이불을 펼쳐덮고 누웠습니다. 아주 그만 제법일세. 이것도 들표칠만 하죠. 왜? 이 장면에 대해서 서술자가 주관적인 평가를 했죠. 우리가 뭐라 그랬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문 내용 봤고요. 문제 보러 갑시다.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잘못된 거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 춘풍의 아내는 평양사또의 도움을 받아 추월을 징치하였다. 징치하다라는 것은 징계하고 다스렸다. 징계하여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하고 벌 주려면은 여기 평양사또의 도움이 필요했죠. 우리는 이게 이 작품이 한계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품을 읽으면서 인과관계, 원인 결과관계 따졌으면 당연히 적절하다. 쉽게 할 수 있었을 거다. 2번 춘풍은 서울로 귀가한 후에 서울로 왔습니다. 다시 교만에 들어서 아내를 박대하였다. 선후 관계죠. 맞아요. 박대했습니다. 거칠게 대했습니다. 짐짓 허세를 부리고 반찬 투정했죠. 맞습니다. 3번 춘풍은 추월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네 다시 평양 가자고 했습니다. 작은 집에 가자. 추월 집에 가서 음식이나 맛보자.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추월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그건 아니죠. 그죠? 지 돈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4번 준풍은 답은 3번이겠네. 준풍의 아내는 남편의 교만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기 위해서 인과관계 비장으로 변장하였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난감하게 만들었죠. 다음 5번 준풍이 평양에서 있었던 아내의 활약을 깨달은 후에 부부는 갈등을 해소하였다. 뒤에 거짓말을 했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짓말을 했지만 깨달은 사실 있었고요. 그 다음 사건은 갈등을 해소하였다. 원한금침도 없고 이제 젊고 잘 살았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윗글에서 인물들의 거짓말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건 이제 우리 각각의 부분에서 해결했던 겁니다. 기억 부분에 아내가 무탈이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한 시침이 때는 그 장면입니다. 다 알지만 모른 채 해준 거죠. 다음 니은은 허세라고 하는 거는 그 남편이 부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실, 돈 다 잃고 뭐를 감추기 위한 말이었고요. 디귿, 민망함이라고 디귿 부분은 이제 진짜 내 못 알아보겠나? 니 안목이 그래 없나? 라고 한 그 아내의 대사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준풍이 그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다 알고 있었다. 니 웃자나 몰랐고 모른 척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거짓말의 이유죠. 3번은 아까 다룬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중풍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듣고 가야겠다.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전, 후의 내용이죠. 요거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전혀 어렵죠. 지문 다시 안 돌아가도 될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